조선 선조 24년, 마을에 신목이라 불리는 소나무 아래에 매일 앉아있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비루한 행색으로 늘 혼자 중얼거리며 나무 아래 앉아 글을 쓰는 노인을 마을 사람들은 광인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바다 건너 온 자들이 산과 들을 점령한다. 바다는 붉게 변하고 국문이 닫힐 것이야. 왜 하필 저기서 저런담? 냅두셔요. 정신이 나가신 게지. 하지만 이듬해 봄, 모든 사람들이 미쳤다고 한 노인이 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무장한 왜군들이 부산포에 상륙하며 임진을 하는 시작되었고 바다는 피로 물들었습니다. 노인이 소나무 아래에서 쓰던 예언서의 이름은 송화비결. 광인으로 불리던 노인은 500년 뒤의 한국의 미래는 물론 중국과 북한에 관한 미래까지 이 송화비결에 구체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과연 이 노인이 본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다가올 미래에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시작하기 전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채널에 지속적으로 신비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올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구독자님이 계신 방향으로 큰절 올리겠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절실한 저에게 따뜻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송화비결은 국가적 대립과 갈등에 대한 예언, 새로운 시대의 도래와 자연의 변화, 재앙에 관한 예언들이 복합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들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주변국에서 발생하게 될 크고 작은 변화도 함께 쓰여 있는데 그 일부를 학자들이 해석하며 어떤 사건을 예언한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백토지세, 광랑 입성, 청룡노도, 독풍 충만, 팔방대왕. 송화비결의 예언입니다. 이 구절을 학자들이 하나씩 풀이해보았는데 그 결과가 아주 놀랍습니다. 흰 토끼의 세상에 미친 파도가 성에 들어오고 푸른 용이 섬에 노한다. 도끼가 든 바람이 일며 팔방의 대왕이다. 흰토끼의 세상은 2011년 신묘년을 의미합니다. 신은 정간 중 8번째 글자로 흰색과 금색을 상징합니다. 미친 파도는 강하고 거센 파도를 의미하며 푸른 용이 섬에 노한다는 구절은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큰 자연재해가 섬에 일어나게 된다는 뜻이며 도끼가 든 바람은 재해로 인해 독과 같은 것이 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팔방의 대왕이라는 어떤 곳도 막을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를 종합해보면 이 구절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 일본에 큰 타격을 주고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은 원자력 발전소 파괴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이의 목숨을 앗아갈 질병에 관한 구절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동토 후군, 건군 역전, 봉국 단교, 혈산 고골. 동쪽의 땅에서 검은 구름이 피어나며 질서가 뒤바뀌어 큰 혼란에 빠진다. 나라의 교류는 끊어지고 피와 뼈가 산을 이루게 된다. 학자들의 분석은 이러합니다. 후군은 병원, 즉 전염병을 뜻합니다. 건군 역전은 이 전염병이 초래한 대혼란의 시기를 말하며 이로 인해 나라들의 교류가 끊어지고 폐쇄된다 말합니다. 피와 뼈가 산더미처럼 쌓인 모습은 많은 사망자가 나오게 됨을 뜻합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을 때 중국에서 발생한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로 인한 세계적 재앙을 예언한 것이라 말합니다. 최근 정치적 압박을 강하게 주고 있는 북한의 행동도 예측할 수 있었는데 송화비결에서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북풍 사기, 남국 아문. 북쪽에서 해로운 기운이 불어오며 남쪽 나라에는 어두운 구름이 들이운다. 한반도를 집요하게 도발하는 북한의 해로운 기운이 대한민국 하늘에 나타나게 될 것을 뜻하는 이 예언을 현재의 상황과 연결지어 볼 때 바람을 타고 대한민국으로 날아오는 오물풍선과 지뢰를 나타낸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송화비결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한반도의 미래 또한 알려주고 있는데 그 시기를 분석하였을 때 가장 연관성이 크다고 판단된 해가 바로 2025년, 당장 다음 해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동풍 강진, 북강 혼란, 풍월정동, 쌍용회수, 사도운기, 천변지의. 동쪽에서 바람과 큰 흔들림이 일어나며 북쪽의 경계는 혼란스럽다. 바람과 달이 고요해질 때 두 마리 용이 얼굴을 돌린다. 뱀이 움직이며 구름이 일고 하늘과 땅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다. 동쪽의 큰 흔들림을 학자들은 지구의 지각변동이 활발하게 일어나 그 피해가 우리나라 동쪽까지 발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북쪽 경계가 혼란스러워짐은 대한민국과 북한의 대립이 더욱 팽팽해짐을 암시하며 이 시기가 지나면 두 마리 용이 고개를 마주한다 하였는데 이는 남북의 갈등이 해결되는 시기가 반드시 올 것이며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시기가 뱀이 움직일 때 생긴다 말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2025년이 뱀의 해인 을사년입니다. 조선시대에 만들어져 그 명성이 현재까지 전해지는 예언서는 송화비결뿐만이 아닙니다. 한반도의 미래를 지리적, 천문학적 요소로 기술한 정감록은 조선 후기 백성들에게 널리 퍼진 예언서인데 그 저자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정감록에도 아직 발생하지 않은
흥미로운 예언들이 가득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이목을 끄는 점이 있습니다. 다른 예언서들은 앞으로 닥칠 큰 재앙에 초점을 두고 그 내용을 서술하였는데 정감록에는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소가 명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서는 환란의 시기가 도래할 때 사람 세상에서 피신을 해하며 죽음을 이기며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이곳으로 모이면 전쟁의 화를 피할 수 있다고 기술하였습니다. 살아있는 자가 오면 당연히 살고 먼저 죽은 자들도 이곳에 있으면 살아나지만 나중에 들어오는 이들은 살 수 없다며 미리 위치를 알아둬야 한다는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 피난처는 십승지라 언급되었는데 구체적인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는 가평과 양평 두 곳이 있으며 강원도는 평창, 정선, 철원으로 세 곳을 제시하였습니다. 충청도는 충청남도 아산을 꼽았으며 전라도는 전라남도 구례와 광주를, 경상도는 경북 문경과 경남 거창을 언급하여 총 10곳의 요충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선택받은 10곳의 공통점은 고도가 높고 험준한 산맥을 끼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인적 자원, 근처에 물이 흐르고 있어 재앙이 닥쳐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 곳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에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인구가 밀집되고 교통이 복잡한 곳이 마비가 되었을 때 그 혼란이 더욱 크고 사람들의 공포심 또한 빠르게 퍼져 안전한 대피와 대처에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될 확률이 큽니다. 정감록은 이러한 사태를 미리 예견하여 미리 피난해 있으면 살 수 있지만 늦게 들어오려면 화를 피할 수 없다며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반도에 기록된 예언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예언가들이 2025년을 대혼돈과 격변의 해로 지목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16세기 프랑스 예언가인 노스트라다무스는 2025년에 거대 국가들 사이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며 이는 사회적, 경제적, 국가적인 재앙들을 초래하고 많은 이들이 죽고 혼란에 빠지게 된다 예언하였습니다. 불가리아 출신의 맹인 예언가인 바바방가는 끊임없는 자연재해와 질병으로 전 세계인이 고통받는 해가 바로 2025년이며 이를 넘어서기 위하여 인류는 새로운 기술과 치료법을 개발해 고난을 이겨낼 것이라 예언하였습니다. 불의 고리가 움직이는 시기가 도래한다고 말한 미국의 예언가 에드가 케이시는 2025년에 태평양을 중심으로 그 주변국이 큰 규모의 지진과 해일, 화산 활동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며 피해가 큰 국가들을 몇 곳 꼽았는데 가장 피해와 손실이 큰 나라로 일본을 지목하였습니다. 실제 일본은 2024년 4월부터 크고 작은 지진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는데 점차 그 주기가 짧아지고 강도는 커지면서 구조용품과 비상식량으로 가득 찬 가방을 챙겨두고 현재까지 불안에 떠는 가구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예언서와 예언가들이 말하는 앞으로 지구촌이 겪어야 할 격변과 대재앙의 시대는 단순히 발생국가 한 곳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진정한 글로벌화가 맞춰진 단계로 보입니다. 나비의 날개짓이 큰 태풍을 몰고 오는 나비효과처럼 사건이 일어나는 계기는 정말 사소할 수 있으나 그 피해를 수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나라의 도움과 지원이 필요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오늘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져오는 한반도 예언서인 송하비 결과 2025년을 지목한 세계 예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무엇 하나 자유롭지 못한 평안북도 구성의 한 마을. 자정이 넘은 시각, 감시자들의 눈을 피해 마을 주민 몇 명이 한 남성의 집에 모여들었습니다. 곧 물길이 넘치게 될 거라. 이놈의 검댕비가 그치질 않으니 동무들도 죄 떠내려가고 높은 자리에 앉았던 것들도 다 쓸어가는 걸 내 똑똑히 봤지비. 고조 피냄새가 진동할 일만 남았다오. 입을 열었다 하면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 귀신 들린 점쟁이라 불리던 그가 말했습니다. 불조차 함부로 켤 수 없는 살벌한 긴장감이 맴도는 가운데 말을 마친 남성은 짐을 챙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날이 밝음과 동시에 이 소식은 모든 마을 주민의 귀에 들어갔고 그렇게 며칠 뒤 평안북도 압록강 유역의 도시에 끔찍한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마을의 위치인 구성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이 아니었기에 그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마른 침을 삼키며 그날 밤 남자가 한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하늘이 다 보고 있었지비. 물에 씻겨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란 거 아무도 모르게 한밤중에 슬그머니 사라지겠지. 저기 저 시커먼 물속으로 다 잠기게 될 게야. 그는 평소에도 마을 사람들에게 미래를 보는 능력으로 여러 말들을 해왔는데 주민들은 이전의 호기심으로 내년의 일도 볼 수 있냐는 물음에 날카로운 눈을 반짝이며 대답을 하던 남자를 떠올렸습니다. 2025년의 미래는 어떠냐는 마을 주민의 질문에 남자는 눈을 반짝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담장은 이미 금이 가불었지비. 쇠문이 덜덜 흔들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나지 않겠어. 벌건 자부동 주인은 고조 슬그머니 내뺄 것이오.
입은 옷도 광이 싹 빠지고 말이지. 네 번째 겨울 지나가고 다섯 번째 해가 딱 떠오르면 남쪽에서 쪽잠 자던 집박이랑 북쪽에 고개 떨군 참매가 한나란시에 날아오를 건디 두 쪽으로 찢어졌던 길이 하나로 척 붙어불고 허연꽃 피는 땅에서 다시 하나가 되는 곡조가 들릴 거라오. 검은 연기 속에서 새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구마. 이 남성은 2025년에 남북으로 갈라진 한반도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을 암시하며 이러한 예언을 남겼습니다. 북한 정부는 이미 오래전 공식적으로 미신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행위와 미신 행위가 광범위하게 퍼져 일상화되어 있다는 탈북민의 증언이 있습니다. 점쟁이들이 없긴 왜 없습니까? 간부동지들도 점쟁이 끼고 다닙니다. 동네마다 점쟁이가 다 있집이. 쟤 지낸다고 돼지머리 값이 곱절은 올라가고 병 걸린 아새끼들도 고치러 많이 갑니다. 우리 같은 서민들은 짝지 찾을 때나 식 올릴 때 날짜 물어보러 가기도 하지비. 또 다른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병 고치는 사람도 있고 안 고치는 사람이 나는 잘 고쳤어요. 병원 가서도 못 고치는 병이 많아요. 강력한 독재자의 통치 아래서도 미신이 유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통일연구원으로 활동하는 전문가는 이러한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제도화되지 않은 사회체제로 살아가는 북한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위험이 매우 크고 또한 법보다 정치적인 판단과 공산당의 체계가 우선시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계급 강등과 목숨이 오가는 처벌이 난무하는 독재체제의 특성으로 북한 주민들뿐만 아니라 앞날의 위기감을 가진 당 간부들 또한 비밀리에 점쟁이를 찾기 일쑤입니다. 이러한 미신 행위가 발각되면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이나 최대 10년의 형벌을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 지난 7월 끝자락에 발생한 폭우와 홍수 피해 지역인 신의주시와 의주군의 사태가 파기되면서 재난을 초래한 국가기관과 지방 간부들의 직무 태만을 내세워 다수의 간부를 처형했다는 보도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던 국가정보원이 처형된 인원을 알아본 결과 피해가 심한 자상도의 노동당 책임 비서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알렸습니다. 국정원은 이번 압록강 사태로 책임 간부들에게 처벌이 예상되었지만 간부들의 무더기 처형 소식이 들려오면서 수해로 인한 민심을 잡기 위해 극단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보도된 기사에 의하면 복구 작업은 현재 북한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 그 충격이 매우 큽니다. 중장비 하나 없이 오로지 인력으로 수해를 복구하는 모습이 중국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영상에 담긴 중국인의 말은 이러했습니다. 복구를 위해 대부대가 동원됐어. 전부 다 사람이야. 모든 것을 사람이 하고 있어. 어떤 기계도 보이지 않아. 정말 충격적이야. 실제 영상에는 무너진 건물 위로 여러 사람이 올라가 잔해를 부수고 삽으로 흙을 퍼올리며 포대를 나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세계 언론에서는 현재 이 지역에 투입된 돌격대 인원이 10만 명이 넘고 수백 개의 천막촌에 머물며 축구장 100개의 면적을 복구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압록강 범람을 예언한 이 점쟁이는 강물이 마을을 덮쳐 많은 사상자가 나올 것을 예견함과 동시에 정치적인 이유로 간부들의 목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정확하게 예언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확도를 보았을 때 점쟁이가 말한 2025년을 말하는 예언도 그 정확도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 세계에 실존하는 예언가들이 2025년을 격변의 시기로 말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자연재해의 연속과 국경을 불문하고 점차 커져가는 전쟁의 파괴력, 그리고 각 나라의 고유 정권들이 붕괴되는 시기로 2025년을 지목하였는데 현재 북한의 종교인과 점쟁이들이 말하는 예언들 중 공통된 사항을 다음 세 가지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정권의 변화와 관련된 예언입니다. 북한 최고 통치자인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상태로 인해 내부 권력 구조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그 이유로 통치자가 바뀌게 될 것이라는 예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북 위원장의 건강에 대한 소문은 종종 국제미디어와 분석가들 사이에서 떠돌고 있는데 과체중, 흡연,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건강 악화설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태며
갑작스럽게 건강상의 이유로 통치 능력을 상실하거나 사망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권력 공백을 둘러싼 큰 내부 혼란이 발생하고 이는 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차기 지도자로 혈육이 지목된다 하여도 위임자의 권력 장악력이 충분한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태이며 이 외에도 군부나 당내에서 다른 파벌이 힘을 얻어 정권이 혼란에 빠지게 되어 국가 자멸의 길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유명 예언가들은 2025년을 비단 북한뿐만 아니라 공산당 국가에서 큰 움직임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의 권력체계의 변화 또한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재해로 인한 북한의 피해를 이어나였습니다. 이번 압록강 홍수 사태로 알 수 있듯이 북한은 자연재해에 특히 취약한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년 큰 홍수와 가뭄에 시달리는 북한은 2025년에 지금까지의 규모와는 차원이 다른 대형 재난에 휘말리게 될 것이며 이것이 식량 부족과 경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이 주된 경제활동인 북한의 경우 낙후된 인프라와 부족한 자본으로 인해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국가 경제는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견해가 나오며 이로 인하여 북한 주민들의 민심이 요동치고 내부 저항이 생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여름과 가을, 농업활동이 한창이어야 하는 시기에 북한은 태풍 영향을 크게 받는데 해가 바뀔수록 더욱 강력한 태풍이 올 것이라는 기후 전문가들의 말에 따라 식량 공급 체계와 인프라가 파괴되어 주민들의 생활이 극도로 악화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가 기술 발전에 관련한 예언입니다. 북한은 사이버 공격 능력을 강화하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얼떨결에 받았는데 북한 말투를 사용하는 남성이 부대와 소속을 확인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알 수 없는 단어들을 질문하며 정보는 준비가 되었으니 접촉 날짜를 확인하자는 남성의 목소리를 들은 당사자는 그 순간 이 전화가 장난 전화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황급하게 통화 종료를 하고 국가정보원에 신고를 하였다며 두려웠던 그날의 일화를 전하였습니다. 이렇듯 북한은 해킹과 같은 사이버 공격을 필두로 향후 인공지능, 블록체인 같은 첨단 기술을 무기화하여 세계 강대국의 정보망을 뒤흔들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사이버 스파이 활동을 통해 외국의 첨단 기술을 탈취하고 이를 발전시켜 무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기관의 견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전 세계에 문제시되고 있는 핵 보유국인 북한이 더 강력한 핵탄두미사일 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나 핵잠수함 기술 확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끊임없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흉흉한 이야기들을 다른 국가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을 정도이니 미신이 성행하는 북한에서는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하며 앞으로 미래에 발생할 일들을 알고자 점쟁이를 찾는 빈도도 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도 2025년을 두고 그 견해가 갈라지는데 한반도가 통일이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한다는 예언을 중심으로 그 과정이 평화통일이라 말하는 예언가들과 전쟁을 동반한 무력통일이라 주장하는 예언가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앞서 압록강 홍수를 예언한 남성 점술가는 2025년에는 북한의 정권이 스스로 자멸하여 지도자의 자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며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에 흡수되는 미래를 보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예언가들은 북한이 다른 공산당 체계의 국가들과 손을 잡고 여러 나라에 무자비한 전쟁을 일으키게 되며 그로 인한 피해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황폐해진 모습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불교학자인 타너스님은 정감록과 같은 동양의 예언서 연구와 해석을 통해 미래의 한반도와 주변 국가들이 겪게 될 일들을 기록하였는데 2025년의 동아시아의 큰 변화를 예언하며 이 과정에서 한반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반도는 장차 큰 고난을 겪고 나서야 하나가 될 것이다. 통일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니 그 날이 오면 한민족은 동방의 빛이 되어 세계를 이끌리라. 타너스님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크게 변동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중국 내부에서 큰 혼란이나 내적 갈등의 발생을 암시하며 그 영향이 한반도까지 전파될 것이라 예언하였습니다. 중국의 입장과 개입이 남북 통일과 동아시아 질서의 변동을 가져올 것이라 말하였는데 그 결과를 타너스님은 한반도가 위기를 겪고 다시 일어나 한국이 장차 동아시아의 영적 지도국가가 될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이 땅은 장차 동방의 성스러운 빛이 될 것이며 온 인류의 정신적 길잡이가 될 것이다. 한국은 모든 고통과 혼란을 넘어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설 것이니 그때가 되면 세상은 새로운 길을 찾게 되리라. 이 예언은 중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들 속에서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영향력도 크게 변화할 것이며 중국이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동아시아의 흐름에 참여할 것이라는 암시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많은 위험과 고난을 겪을 미래의 여러 나라들에게 이러한 예언을 했습니다. 세계는 큰 물결을 맞이할 것이며 기존의 질서는 허물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 혼란 속에서 새로운 빛이 태어나리라. 어둠을 뚫고 나오는 이 빛은 인류의 영적 각성을 이끌 것이며 새로운 세상이 열리리라. 비유적이지만 직설적으로 그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타너스님의 예언은 이미 질병과 자연재해, 전쟁으로 고통받는 현대 국가들 사이에서 아주 신뢰도 높은 예언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벌써 얼마 남지 않은 세론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와 예언들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때로는 긴장감과 위축감을 들게 하지만 타너스님의 예언처럼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기 전 겪어야 하는 시련이며 이 과정 속에서도 인류는 각성을 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빛을 찾아내는 순간이 찾아올 것이라 많은 이들은 믿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날의 영광을 믿으며 앞으로 일어날 많은 격변에도 쓰러지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다고 온 마음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두려움에 떨며 붓을 들고 있다. 내가 감히 맞서려던 이 땅의 기운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이었다. 수천 년간 이 땅을 보호해온 주신에게 나의 존재는 한낱 날벌레보다 하찮다는 것을. 조선의 길을 눌러달라는 사주를 받고 주술진을 펼친 일본 음영사가 한 말입니다. 이 음영사는 누구였을까요? 근일본사 최고 음영사로 불리는 무라야마 지준. 그는 주술에 실패하며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를 겁먹게 한 존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조선을 삼키려고 한 일본의 두 음영사가 내다본 한반도의 미래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재밌고 흥미로운 영상들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음영사라는 존재는 어떻게 나타나게 된 것일까요? 과거 중국에서 전파된 도교 사상과 음영오행설이 백제에 자리 잡고 이후 풍수지리학과 명리학, 도속신앙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때 백제에서 활동하던 풍수가와 무당들의 지식과 기술이 일본으로 전파되어 만들어진 일종의 종교 직업이 바로 음영사입니다. 음영사는 단순히 점을 치거나 주술을 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천문학, 지리학,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일본 사회 다방면으로 진출을 하게 되는데 특히 헤이안 시대에 그 직책이 두드러졌습니다. 헤이안 시기는 일본 귀족 문화가 번성하던 시기였으며 귀족들은 가문의 번영과 기운을 드높이기 위하여 음영사들에게 제사나 재력, 미래를 점쳐 날짜를 받아 그날의 다양한 활동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음영사들은 음영오행설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운명을 예측하고 행운을 불러들이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거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의식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미래에 닥칠 재앙이나 큰 사건들을 미리 알려주기도 하였습니다. 음영사를 대표하는 인물인 아베노 세이메이는 과거 일본의 수도인 교토에서 다양한 초자연적 사건을 해결하여 왕에게까지 신임을 받았습니다. 세이메이는 천문학, 점성술, 주술로 일본 귀족들을 사로잡으며 입지를 다졌는데 그의 능력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거나 기륭을 판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복잡한 주술을 통해 악령을 물리치거나 재앙을 막는 등의 일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능력으로 인해 세이메이는 당시의 황실과 귀족들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았으며 많은 재물을 끌어모았습니다. 유명세를 얻게 된 세이메이는 일본의 음영사를 통솔하는 우두머리인 음영두라는 직위를 수여받게 됩니다. 세이메이가 이 높은 직위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만든 강력한 주술의 힘이 담긴 부적 때문이었습니다. 설의설경이라고 불리는 이 부적은
잡기를 쫓는 원리가 아닌 강한 원한이나 분노를 담고 있는 존재를 봉인하는 힘을 가진 부적으로 그 제작법 또한 독특합니다. 주술을 펼치는 자의 기운을 부적에 그대로 새겨 넣는 방식인데, 일반 부적은 종이가 대부분이지만 설경 부적은 돌, 나무, 청동과 같은 소재에 직접 조각을 하여 주술이 활성화되는 원리를 가졌습니다. 일반 음영사들이 함부로 흉내조차 내지 못했던 이유는 이 서류설경 부적에 담기는 기운이 너무 큰 것도 있지만 너무나도 강력한 주술의 힘이 담겨 있어서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지 주체조차 모른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강력한 주술을 걸다가 조금이라도 기운이 흐트러지게 되면 그 힘이 대상이 아닌 나에게 돌아와 천명이 줄어들거나 큰 사고를 당하는 등 많은 위험이 내재되어 있었기에 아무리 큰 보상이 따라도 선뜻 수락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해안의 통치자였던 무라카미 천황은 나날이 기운이 강해져가는 고려를 견제하기 위하여 세이메이를 통해 한반도의 기운을 약하게 하는 주술을 펼쳐달라 청하였습니다. 명성과 실력이 하늘을 찌르고 있던 세이메이는 흔쾌히 명을 받들었고 교토 서쪽의 한 신사에서 주술진을 펼치게 됩니다. 그는 돌로 된 설경을 준비하였고 제자들에게 의식을 시작할 준비를 마쳐두라 일렀습니다. 강한 기운을 담은 설경을 두고 기도문과 제를 올리던 세이메이의 주술은 검은 기운들을 불러 모으는데 성공하였고, 세이메이는 바다 건너 서쪽으로 그 기운을 보내어 고려의 병운과 재앙을 옮기고자 하였습니다. 그 순간 한 곳에 뭉쳐있던 기운들이 하늘로 올라가더니 이내 사방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의식이 실패했다는 것을 감지한 세이메이는 큰 충격을 받았고, 그의 제자들은 부정한 기운이 자신의 몸속에 들어왔다는 공포감에 혼비백산하여 산을 도망치듯 내려왔습니다. 멍하니 바다를 쳐다보던 세이메이의 눈에 무엇인가 강한 기운이 한반도에서 일렁이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여태 세이메이가 본 어떤 기운보다 맑고 깨끗하였습니다. 무라카미 천황에게 주술의 결과를 보고하러 간 세이메이는 힘든 과정이었지만 부정한 기운을 고려로 보내는 것에 성공하였다며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빼앗길까 거짓을 고하였고, 무라카미 천황은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세이메이는 자신의 뒤를 이을 후대가주인 아베노 야스치카에게 오늘 자신이 본 것을 말해주며 이렇게 경고하였습니다. 가문 대대로 이어지는 강한 음양사의 힘은 언제나 우리 가문을 지켜주고 번영케 할 것이지만 그 땅은 강한 힘을 가진 주신이 보호하고 있으니 어떠한 금은 보화를 넘겨준다 하여도 그곳을 넘보게 되면 가문이 아니라 이 나라가 큰 화를 입게 될 것이다. 어린 손자에게 이런 말을 남긴 세이메이는 그 뒤로 자신의 활동을 점차 줄여나가다가 자신의 직책을 내려놓고 조용한 절에 들어가 기도를 하며 업보를 청산하다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세이메이의 후손들은 당주가 남긴 말을 새기며 저주와 관련된 의식은 일절 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려가 멸망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나 다시금 일본의 욕심이 고개를 들고 한반도를 넘보기 시작하며 잊혀진 음영사의 직업을 현대적으로 풀이하던 사람들이 속속들이 생기기 시작하였는데, 그중 한 명이 바로 무라야마 지준이었습니다. 그는 불교 연구가로 알려져 있으나 일제강점기의 조선의 불교 문화를 부정하고 왜곡하여 조선 백성들의 얼과 정신을 혼탁하게 하는 여러 제도들을 만드는 것에 일조하였습니다. 그는 일본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식민지인 조선의 몰락을 앞당기기 위하여 과거 일본에서 행해졌던 주술과 부적술을 연구해 다시금 저주의 의식을 준비하였습니다. 준비를 끝내고 앉아 부적을 들고 주문을 외우던 그는 몸을 떨기 시작하였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 무엇인가 박혔던 것입니다. 애써 무시하며 의식을 진행시키려 해봐도 무라야마의 몸은 엄습해온 공포를 이기지 못하여 사시나무 떨듯이 떨려왔고, 결국 그는 그 자리를 박차고 집으로 곧장 달려와 진정되지 않는 심정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지금 나는 두려움에 떨며 붓을 들고 있다. 내가 감히 맞서려던 이 땅의 기운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이었다. 나는 실패했다. 아니, 이 땅의 기운에 다가설 수조차 없었다. 기도문을 읊을 때 내 눈에는 다리가 셋 달린 커다란 검은 새가 천황의 머리를 들고 빛나는 하늘 아래 나는 모습을 보았다. 이토록 확실한 경고는 없을 것이다. 내가 미개하다 생각했던 조선은 일본이 넘볼 수 없는 땅이었던 것이다. 수천 년간 이 땅을 보호해온 주신에게 나의 존재는 한낱 날벌레보다 하찮다는 것을, 어떤 주술도 이 땅의 기운을 억누르기는커녕 오히려 역사를 맞아 큰 화를 입게 될 것을 직감하였다. 그 순간 나에게 보여진 한반도라는 대지의 미래는 감히 대일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찬란하였다. 조선의 얼을 없애려 혈안이 되어있던 무라야마는 그의 눈에 비친 모습이 절대 허상이 아니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예언인 동시에 압도적인 공포감은 마치 자신이 커다란 새의 먹잇감인 한 마리 쥐새끼가 된 듯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날을 계기로 무라야마는 조선 식민지 정책을 더 이상 제시하지 않고 일본 본가로 돌아가는 것을 택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음영사라는 지위로 한반도를 넘보았던 두 인물에 관한 일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은 의도적으로 미래를 예언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옳지 않은 주술과 의식을 행하였다가 오히려 압도적인 기운에 눌려 미래를 보게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과학적으로 인정받은 방법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도 풍수학과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 또한 서로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며 현재에 이르러서는 해외에 진출해 풍수학을 접목시키고 재령을 하는 등 대한민국의 영향력을 다방면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지구의 기후변화와 온난화로 인해 세계 각국에서 큰 재해들이 수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규모 허리케인과 폭풍이 몇 주째 지속되고 있고 폭염으로 인한 산불로 화재가 일어나 그 불길이 몇 달이나 지속되는 곳도 있습니다. 당장 가까운 일본만 해도 난카이 대지진과 견줄만한 강도의 지진 피해가 다시 예고되면서 자국민들이 나라 밖으로 피난을 가는 최악의 상황이 닥치기도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일본은 지진의 불안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최근에 발생한 큰 규모의 지진 피해가 우리나라까지는 닿지 않는 것을 보면 정말 음영사들의 말처럼 무엇인가 강하고 커다란 존재가 한반도를 지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힘든 시기를 지나 점점 더 세계로 도약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일본은 바다에 잠기고 많은 생명이 사라질 것이다. 이것이 다가올 운명이며 피할 방법은 없다. 쇼와 19년 오카모토 텐메이의 귓가에 신이라는 존재가 속삭였습니다. 1월 신시라는 이 책은 신의 목소리를 모아 텐메이가 기록한 것인데 텐메이가 사망하기 직전까지 총 50권을 만들었지만 현재 아주 일부만 공개된 상태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 위험하고 충격적인 내용이라 일본 내부에서도 공개가 불가능하다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집요한 연구 끝에 일본이 감추려고 한 파기된 1월 신시의 내용이 일본 지진과 미래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카모토 텐메이는 미래의 일본인들에게 어떤 경고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신의 말을 옮겨 적은 1월 신시와 금서로 분류된 일본의 충격적인 미래 예언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신비의 호수가 성장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 신시를 제작한 오카모토 텐메이는 어떤 비범한 능력을 가졌길래 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던 것일까요? 메이지 30년의 오카야마현 후라시키시 타마시마에서 태어난 오카모토 텐메이는 화가이자 신도가 신전 연구가로 활동하였습니다. 일본의 명문대인 메이지 대학에 진학할 정도로 명석한 두뇌를 가진 그는 특별한 점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영혼이 보이고 초월적인 목소리가 들리는 등 소위 영능력이라 말하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텐메이의 부모님은 단지 자신의 아들이 상상력이 풍부하여 이상한 말을 한다 생각하였고 성인이 된 텐메이 또한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하기 싫어서 그 능력을 숨기며 살아왔답니다. 하지만 쇼와 19년 센다가의 하토모리 하치만 신사에서 일본의 국신에게 참배를 올리는 행사가 열렸는데 이때 텐메이는 대리 신주로 발탁이 되어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신의 목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 목소리는 자신을 쿠니노 토코타치라 말하였는데 국상입존이라 불리는 이 신은 일본 신토에서 매우 중요한 신 중 하나로 일본 신화의 창조신 중 한 명입니다. 국상입존은 우주를 관장하고 세상의 질서를 유지시키며 조화를 수호하는 신입니다. 일본 신토에서 국상입존은 세상의 시작과 끝, 창조와 파괴의 주기를 관장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지만 단순히 자애로운 신의 모습이 아닌 질서 유지를 위한 타당한 희생 또한 필요하다 말하는 입체적인 인물입니다. 국상입존은 텐메이에게 앞으로의 미래에 일본에 닥칠 일들과 도덕적 가르침, 종교적 계시를 내려주었고 이렇게 신의 목소리를 받아 기록한 것이 바로 1월 신시입니다. 하지만 이 책이 특별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보통의 예언서와 차별화된 조금은 오싹한 제작법 때문인데요. 바로 오카모토 텐메이가 접신 상태로 예언을 받고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붓을 놀리며 신의 말이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필체라고도 불리는 이 기록법은 내용의 문자와 그림, 고대어가 함께 사용되어 문법이 다르고 사용하는 문자 또한 달라 별도의 해석 과정이 필요합니다. 접신이 끝나면 텐메이 자신조차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무슨 생각을 하였는지 기억해낼 방법이 없어 텐메이와 그 제자들은 예언이 내려지면 해독에도 아주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1월 신시 대부분의 장에는 인류의 기원과 역사, 도덕의 관념과 진리에 관하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소 충격적인 구절이 몇 가지이니 바로 일본에 닥칠 재앙과 미래에 관한 예언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1월 신시는 총 50권의 책으로 만들어졌지만 그중 미공개권을 제외 현재 39권만이 세상에 알려진 상태입니다. 나머지 11권은 금서로 분류되거나 소실된 부분이 있는데 일본 자체에서 금서로 분류하니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고 그 파급력 또한 감히 상상할 수 없어 종교단체와 정부가 합심해 공개를 막고 있습니다. 몇 개는
헨메이의 유언 내용에 따라 일정 시기가 지난 이후에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베일에 쌓인 11권 중 지진의 권으로 불리는 일본에 닥칠 지진 예언들로만 구성된 책이 있으며 미래의 일본이 어떤 이유로 멸망에 이르게 되는지 그 멸망 이후에 어떤 수순을 거치게 되는지도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1월 신시의 정보를 현지 일본에서 수집하며 그 내용을 어렵게 찾게 되었는데 아래와 같은 예언을 볼 수 있었습니다. 天地が裂け、大地は3度揺れる。これを逃れる者は少なし。人水の災いがこの国を襲う。 천지가 갈라지고 대지는 3번 흔들릴 것이다. 이 재앙을 피할 자는 거의 없다. 불과 물의 재앙이 이 나라를 덮칠 것이다. 多くの者がこれに怯え、命を落とす。世は混沌と化し、人々は神を忘れ、闇に迷うが新たな光が導かれん。 많은 이들이 이에 두려워하며 목숨을 잃는다. 세상은 혼돈에 빠지고 사람들은 신을 잊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겠지만 새로운 빛이 인도될 것이다. 라며 죽음과 혼돈이 도래한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월 신시에는 큰 역사적 사건 3가지를 예언하였는데 자연재해, 역병, 전쟁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예언하였고 그 시기 또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静かなる者が跳ねる。星地と海は目覚め。眠りし大地は怒りをあらわにする。月の光が弱まりしとき。波が陸を飲み込み。数多の命が失われるであろう。 고요한 자가 뛰어오르는 해에 땅과 바다는 깨어나고 잠들어 있던 대지는 분노를 드러낼 것이다. 달빛이 희미해질 때 파도가 육지를 삼키고 수많은 생명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요한 자가 뛰어오르는 해는 학자들은 도호쿠 대지진이 일어난 10년여 2011년을 의미한다 말하였습니다. 2011년 3월 11일에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는 10여 년이 지난 아직까지 그날의 악몽이 생생하고 지진 소식이 잦은 일본에서는 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지금도 계속 마음을 졸이는 상태입니다. 黒い影が忍び寄るとき、疫病が広がり、善悪の分かれる時が来る。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올 때 역병이 퍼지고 선악이 갈라지는 때가 올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검은 그림자는 쥐를 뜻한다 해석된 바 있는데 그렇다면 이 예언은 2020년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의 시작을 뜻합니다. 실제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비윤리적으로 격리자를 통제하고 감독하는 잔혹한 국가들의 이야기도 뉴스를 통해 알려졌으며 극단적인 상황에 도덕의식이 바닥에 떨어짐을 보여주는 사례도 종종 들리곤 하였습니다. 마지막 3번째 예언은 戦の火が四方に広がり、世は混乱に陥る。 전쟁의 불길이 사방으로 번지고 세상은 혼란에 빠진다. 라고 기록되었는데 시기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발생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2022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언한 것이라 추측됩니다. 또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예언들도 발견이 되었는데 世界の火が燃え上がり、大勢の国々が血で染まる。人々は苦しみ、涙を流すが、この混乱の後には新たな平和が訪れるであろう。 세상에 불이 타오르고 동서의 나라들이 피로 물들 것이다. 사람들은 고통받고 눈물을 흘리겠지만 이 혼란이 지나면 새로운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라 기록된 이 예언은 어렵고 힘든 시기가 지나면 또 다른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일본의 미래도 충격적인 내용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大地が震え、裂け、そして火の海となる日が来る。その時、日本は海に沈み、多くの命が失われるであろう。富士山は怒りをあらわにし、黒煙が天を覆い、昼い夜に変わる。大地の神々は背を向け、人々は救いを求めるが、その声は虚しく響くだけである。これが来たるべき運命であり、逃れる術はない。 대지가 흔들리고 갈라지며 불의 바다가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일본은 바다에 잠기고 많은 생명이 사라질 것이다. 부지사는 분노를 드러내며 검은 연기가 하늘을 덮어 낮이 밤으로 변할 것이다. 대지의 신들은 등을 돌리고 사람들은 구원을 구하지만 그 목소리는 허망하게 울릴 뿐이다. 이것이 다가올 운명이며
피할 방법은 없다. 지진과 화산 폭발로 인해 일본이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필연을 말하고 있는데 그 뒤에 오는 구절이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静かなる朝の地から新たなる光が昇り、東方の大地に繁栄と調和が訪れるであろう。この光は世界を照らし、かつて失われた知恵を再び目覚めさせ、多くの人々に平和と安寧をもたらす。 고요한 아침의 땅에서 새로운 빛이 떠오르고 동방의 대지에 번영과 조화가 찾아올 것이다. 이 빛은 세계를 비추며 잃어버린 지혜를 다시 일깨워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덧붙여져 있습니다. 현재 많은 학자들이 이 고요의 땅이 한반도를 칭하는 것이라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작성된 시기는 조금 다르지만 한반도의 성인이 출몰하여 전 세계인을 아우르며 다른 나라의 귀감이 되고 그 영광을 널리 알린다는 타너스님의 예언과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미 8월부터 많은 지진으로 인하여 일본 정부에서는 경계령을 내렸고 일본 국민들 또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도 일본 지진에 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1월 신서의 예언처럼 일본은 다시 극으로 돌아가려 준비하는 시기를 맞이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멸망의 시기가 도래할 때 세계인에게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줄 참된 지도자가 한반도에서 나오게 될지 또한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신비의 호수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본 미래의 일본은 대륙의 동부가 물에 깎여 쓸려나간 절반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많은 인구 손실, 자원 손실과 피해를 수습할 인구마저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자리한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아주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어 지진의 피해가 거의 없는 선택받은 장소입니다. 한 일본인이 말한 예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내용이 그저 헛소리로 들리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19년 전의 사건을 주목해야 합니다. 2005년 4월 8일 일본 간토, 어제까지 평화로웠던 도시는 비명과 공포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도시의 기능은 마비되었고 시민들의 얼굴은 고통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7일 전 한일간지에 실린 글을 일본인들이 무시하지 않았다면 간토의 재앙은 바뀔 수 있었습니다. 재앙이 닥치기 일주일 전 일본의 일간지에는 어떤 글이 실렸던 걸까요? 2005년 4월 1일 일본 일간지에 장문의 경고문이 실렸습니다. 글의 내용은 매우 충격적이었으며 많은 일본인들이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투고자는 일본 지진위원협회 사사키 히로하루. 그는 발행일 기준 7일 이내로 간토 지역에서 진도 6.0의 강진이 발생할 것이라 예언하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저 관심받고 싶은 정신나간 사람이 장난삼아 투고를 하였다며 이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뒤 오후 4시 30분경 간토 지바현 북서부에서 진도 6.0의 지진이 발생하여 주민들이 대피하고 도시가 마비되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며 일본 사회는 다시 한번 사사키에게서 관심을 거두었지만 그는 2011년 후쿠시마 부근의 거대한 지진으로 인해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고 정말 그의 예언대로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대지진으로 인해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되어 방사능 물질이 유출되는 끔찍한 사고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는 새로운 일본 지진에 관한 예언을 내놓았는데 사사키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일본의 지진 활동이 일어나며 전 국민이 불안에 떨게 될 것입니다. 먼 바다에서 오는 지진이 아닌 도심에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강도 7.0 이상의 지진들이 자주 발생하여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되며 일본 정부는 구호의 손길을 내밀어달라 세계 강대국에 요청할 것인데 가장 가깝고 지진 피해가 적은 대한민국에게 큰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과거 침략과 약탈을 일삼고 뻔뻔하게 무죄를 주장하는 현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대한민국에 사죄를 하여야 합니다. 그들만이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줄 것입니다. 오늘 신비의 호수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일본에서 활동 중인 지진 예언가 사사키 히로하루의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지진 예언가 사사키 히로하루는 젊은 시절부터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을 좋아했는데 평소처럼 맑은 하늘을 보고 있었지만
무언가 그에게 이상한 기분을 들게 만들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하늘을 보던 사사키는 구름의 모양이 평소와 다른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가 평소에 봐오던 구름은 적당히 뭉쳐있거나 퍼져있는 모습을 한 상태였지만 유난히 그날따라 두꺼운 구름들이 세로로 솟아오르는 모양을 하고 있어 더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는데, 며칠 뒤 뉴스에서 큰 지진이 일본을 덮쳤다는 소식을 듣고 막연히 우연의 일치라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갈라진 모양의 구름이 하늘을 뒤덮은 모습, 회오리 모양의 구름, 완전한 구체처럼 하늘에 덩그러니 나타난 구름 등 기묘한 형상의 구름을 본 뒤에는 꼭 강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에 사사키는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구름이 그 징조를 나타내준다고 생각하고 지진운의 연구를 이어왔습니다. 그는 지진이 일어나기 전 대지의 그 기운이 따라 흘러와 자기장과 전자파를 통해 대기 중에 감지되며 그로 인하여 하늘에 떠있는 구름의 모양이 변하게 되는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정말 큰 지진이 발생하기 전 일본 곳곳에서 이상현상이 발생되었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오곤 했는데, 심해에 사는 물고기가 해수면 위로 나타나거나 나타날 시기가 아닌 동물들이 단체로 이동하는 현상이 관찰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사사키는 자신이 자연과 교감을 할 수 있으며 미리 큰 지진이 오기 전 그 기운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일본의 큰 지진이 발생하기 전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이 자신을 둘러싸고 미래에 발생하는 일이 자신의 눈에 보이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초자연적인 힘으로 지각 변동에 관한 미래를 내다보는 자라고 말하며 그가 말한 일본 지진 예언들을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사키는 2005년 도쿄 중심지에 지진이 발생한다고 예언하였습니다. 도심에서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적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의 말을 무시했지만 실제 2005년 도쿄구에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하여 사사키의 예언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고, 2011년에는 후쿠시마현 부근에 최악의 피해를 가져오는 지진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 예언하였습니다. 공식적으로 사사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던 처지인 일본 정부는 일본 자체가 지진을 겪는 일이 많은 나라니 정부 차원에서 지진 피해가 클 것이라 예상되는 지역에 시설 점검 등 경각심을 줄 정도로만 지진 대비 훈련과 재해 상황 발생 시 대처 요령을 발표하고 말았는데,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후쿠시마 대지진과 그의 영향으로 발생한 쓰나미가 원자력 발전소를 덮쳐 발전소가 파괴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대재앙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때 유출된 방사능의 양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해양에 유입된 양보다 압도적으로 높고 모든 생물에게 치명적인 수치입니다. 2022년에도 사사키는 후쿠시마 현에 한 차례 강한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 예언하였는데, 이때 정부는 11년도 원전 사고의 후유증이 남은 상태니 더욱 지역 설비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겉으로는 사사키의 예언을 믿지 않는 입장을 고수하였지만 혹시 피해가 닥칠까 세심하게 정비를 해두었고, 사사키의 예언은 22년 3월 16일에 또 한 번 맞아떨어졌습니다. 후쿠시마현 해역에서 발생한 진도 7.4의 강진은 다시 한번 도심지를 덮쳤고 3명이 사망, 247명 부상, 주택 5만 채가 무너져 내리고 신칸센 열차의 탈선 등 결코 작지 않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24년인 현재까지 그는 자신의 커뮤니티에 지속적인 지진 예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한 일본의 24년은 주로 규모 5.0 이상의 강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며 일본 전역이 불안에 떨 만큼 그 빈도가 잦다고 주의를 하였습니다. 일본인을 더욱 두렵게 한 사실은 따로 있었는데 사사키는 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일본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릴 수 있어 끝까지 숨기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예지력과 저를 감싸는 기운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지진의 피해를 극복할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한 일본이 지구의 지각 변동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그 피해를 복구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강하고 많은 지진에 시달리게 된다고 예언한 사사키는 앞으로 일본이 지진을 이겨낼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 사사키는 지진 피해를 이겨낼 방법을 주변 강대국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것뿐이라고 하였는데, 여러 나라들 중 대한민국을 강조하며 자신의 커뮤니티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본 미래의 일본은 대륙의 동부가 물에 깎여 쓸려나간 절반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많은 인구 손실, 자원 손실과 피해를 수습할 인구마저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자리한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아주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어 지진의 피해가 거의 없는 선택받은 장소입니다. 주변국에서 지진이 일어나도 한반도는 안정된 대륙의 기운으로 인해 재앙이 피해갈 수 있습니다. 일본이 과거 대한민국에 저지른 죄악들을 없던 일로 할 수는 없지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여야 합니다. 일본에서 태어나고 사는 제가 용서를 구하는 게 부끄럽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멀지 않은 시기에 일본은 멸망에 다다를 만큼 현재 상황이 빠르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특유의 선함과 글로벌 시민의식을 가진 유일한 나라인 대한민국만이 도망난 일본에게 온정의 손길을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먼 과거부터 한국인들은 각자 지위와 가진 것이 다 달라도 어려움에 처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으며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엄청난 국민성을 가졌습니다. 이는 세계 어떤 강국에게서도 볼 수 없는 면모입니다. 사사키 히로하루는 일본 정부의 신임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지속적으로 일본 대지진이 국가 멸망의 길로 이어짐을 강조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영상을 준비한 시점인 현재 8월에도 지속적으로 일본 지진의 소식이 들려와 한국인 관광객에게 행동 요령과 주의를 국가에서 전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진이 무서운 점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여진 발생 확률이 높다는 것과 그로 인해 해류도 영향을 받아 쓰나미와 같은 2차 재난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사사키의 지진 예언은 흘려듣기에는 너무나도 적중률이 뛰어나며 그 내용 또한 구체적입니다. 정말 사사키의 말대로 더 이상 일본은 지진을 이겨내지 못하고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일본의 대지진 예언가로 명성을 알린 사사키 히로하루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댓글에 소감을 남겨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신비의 호수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경술련이 오기 전 비범한 능력을 가진 성인이 한반도에서 나와 분단된 조국을 평화로 통일하고 그 위세로 평화롭고 아름다운 새로운 국가가 탄생한다. 이때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은 전 세계인의 귀감이 되어 그 명성이 널리 알려지고 세상을 이롭게 한다. 경자년부터 경술년 사이 일본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재앙을 겪는다. 하늘에는 빛이 들어오지 않고 지평의 초목은 다 말라 죽어 대지가 찢어지고 붕괴된다. 열도는 불바다에 떠있는 낙엽처럼 타들어가다 침몰하고 결국 이 섬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 안녕하십니까. 현대 과학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신비한 일들과 일화를 연구하는 채널 신비의 호수입니다. 과거의 크나큰 지구의 변동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고 전쟁, 재해로 인하여 소실되는 나라가 생길 거라 여기는 국적이 다른 두 종교인이 있습니다. 이들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가 자신을 미래 세계로 안내하여 큰일이 닥칠 것을 미리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타너스님의 본명은 김금탑으로 한국 불교 경전 번역에 큰 기여를 하며 깊은 불신과 지혜로 수많은 경전에서 말한 진리를 통달하였고 미래를 예견하는 신성한 힘으로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 우주의 미래까지도 내다본 승려입니다. 살아생전 타너스님은 6.25가 발생하기 전 그 여파를 미리 예견하여 남쪽 통도사로 남하여 화를 피하였고 무장공비들의 침략을 미리 예견하여 월정사에 있던 화엄경 원고를 오대산으로 옮겨 소실을 막았습니다. 스님의 해안과 명성을 듣고 아득히 높은 지위에 있는 정치인들조차 스님의 자문을 구하고자 하였으며 타너스님은 다가오는 경술련의 미래에 다음과 같은 일들이 세계 각국에서 일어날 것이라 예언하였습니다. 북극의 빙하가 다 녹아 일본과 아시아 국가들을 삼키고 물에 잠기게 된다. 대양의 물이 불어서 하루 440리의 속도로 흘러내린다. 크고 작은 전쟁이 전 세계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세계대전 규모의 전쟁은 발생하지 않지만 지각 변동으로 인한 핵 폭발이 일어난다. 이러한 전쟁 중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국가는 핵 보유국들이다. 지구의 인구 중 60%가 사라지고 30-40%의 인구만 남아있게 된다. 일본은 영토를 잃어 방랑자들이 터전을 찾아 배회하게 되며 중국 또한 본토와 극동지역까지 대부분 소실된다. 이러한 어지럽고 파멸의 길을 걷는 시간에도 한반도는 지구의 주축에 자리 잡아 지진, 홍수, 재난에 큰 영향이 없어 길을 잃은 자들을 구원해주는 유일한 나라가 된다. 비범한 능력을 가진 성인이 한반도에서 나와 분단된 조국을 평화로 통일하고
그 위세로 평화롭고 아름다운 새로운 국가가 탄생한다. 이때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은 전 세계인의 귀감이 되어 그 명성이 널리 알려지고 세상을 이롭게 한다. 타너스님은 앞으로 지구에 닥칠 큰 위기들을 말하며 왕성한 지각 변동으로 인한 재앙들이 몰려올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스님은 앞으로 세계에 닥칠 재앙들로 인해 많은 이들이 죽고 나라의 형태가 온전치 못하지만 그중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국가는 일본이 될 것이고 한반도는 그 피해가 미미하다고 말하였는데 그 이유를 타너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난리에서도 가장 불행하고 고통받는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은 과거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을 뉘우치지 않고 업보 또한 커서 그에 대한 대가를 크게 치르게 된다. 과거 열도는 500년 동안 수도 없이 조선을 침략하였고 죄 없고 힘없는 무고한 백성들을 학살하였다. 동양 사상에서는 모든 운이 인과응보의 형태로 나온다고 말씀하니 죄를 짓지 말고 업보를 청산하기 위해 부단히 수련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터가 맑고 기운이 청렴하여 그 백성들이 선하고 베풀 줄 알고 존경하고 감사하며 온정을 나누는 행위를 미덕이라 여기며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런 선한 내면의 힘이 개개인마다 깃들어 아무리 큰 재앙이 닥쳐도 하늘은 우리를 굽어 살펴주신다. 한반도는 거대한 변혁의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외세의 간섭과 내부의 갈등 속에서도 한민족은 굳건히 일어서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는 위대한 지도력을 발휘하며 전 세계에 그 위상을 드러낼 것이며 새로운 황금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한민족의 강인함과 지혜가 빛을 발하여 한반도는 번영과 평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이다. 라며 예언을 뒷받침하셨습니다. 1800년대 일본에서 명성을 떨친 예언가이자 종교인인 데구치 오니사부로는 1941년 2차 세계대전의 2년 전인 1939년에 큰 불기둥이 하늘을 뒤덮으며 많은 이가 죽고 전쟁의 승전국은 미국이며 일본은 패전국이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태평양 전쟁을 예언한 것인데 이 예언을 일왕에게 알리며 빠르게 항복을 하여야 한다 충언하였지만 왕은 그 말을 듣지 않았고 민심을 어지럽혔다는 제목으로 그는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언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큰 재앙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후 메가더 장군은 일본의 한 예언가가 전쟁의 승패를 예언한 것을 전해 듣고는 데구치를 직접 만나 면담을 하기도 하였는데 아직까지 이나로 간 대화는 기밀상으로 세간에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1923년 도쿄와 요코하마를 포함한 간토 지역의 대지진이 발생하여 국가적으로 거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고 일왕의 승하 시기 등 날카로운 예언을 하여 여러 번 나라에 의해 수감 생활을 했지만 그의 예언은 언제나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임종 직전에 자신의 제자들을 앉혀두고 앞으로 일본에 일어날 일을 몇 가지 예언하였습니다. 경자년부터 경술년 사이 일본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재앙을 겪는다. 하늘에는 빛이 들어오지 않고 지평의 초목은 다 말라 죽어 대지가 찢어지고 붕괴된다. 열도는 불바다에 떠있는 낙엽처럼 타들어가다 침몰하고 결국 이 땅은 사라져 흔적도 남지 않게 된다. 일본에 묶여있던 용은 이 큰 불이 꺼지면 다시 원래 곳으로 돌아가 그 영광을 누린다. 데구치 오니사부로는 일본은 머지않아 멸망의 길을 걷게 되며 그 생존자 또한 아주 적거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재앙으로 인해 국가가 소실되고 물에 잠겨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어짐을 경고하고 일본의 억압된 용이 본 모습을 찾아 제자리로 돌아간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용은 과거 일본에 의해 억압되고 희생당한 한반도의 정신을 말한다고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일본이 죗값을 받아내고 그 벌을 다 치르면 다시금 우리 한반도가 기운을 펼쳐 다른 이들을 이롭게 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새로운 국가가 탄생하게 된다는 타너스님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지구의 미래를 예견한 한국과 일본의 두 종교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머지않은 시기에 정말 타너스님의 예언처럼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일본이 인과의 법칙으로 파멸하고 우리 한반도가 다시 한번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어 모든 국가의 존경을 받는 세계의 중심국으로 우뚝 서게 될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정말 이 두 예언가의 말처럼 한국의 위상이 더 높아지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신비의 호수는 더욱 흥미로운 예언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동쪽의 작은 나라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이는 천하의 판도를 바꿀 것이다. 새로운 기운이 서쪽에서 불어오리라. 북쪽의 힘이 남쪽으로 흐르며 작은 나라들이 새로운 세상을 열 것이다. 큰 산과 강을 넘어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리라. 안녕하십니까. 현대 과학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신비한 일들과 일화를 연구하는 채널 신비의 호수입니다. 오늘은 먼 옛날 중국에서 발견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1000년도 전에 당나라, 송나라의 학자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알고 있었다 한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중국의 학자이자 예언가인 이순풍과 효성대사는 한반도가 장차 세계를 이끌어나갈 가장 부강하고 영향력 있는 국가로 발전하게 된다고 자신들이 지필한 예언서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들이 본 미래의 한반도는 어떤 모습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풍, 중국, 당나라 시대의 인물로 출생지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어렸을 때부터 매우 똑똑하고 호기심이 많아 천문학과 수학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고 당나라 시대의 최고 천문학자, 수학자, 점성가, 예언가로 이름을 떨쳤다. 그의 명성이 당나라 황실에까지 알려질 정도였으며 천문대를 설립하고 천문관측과 역법 수정을 담당하였다. 학문적 열정과 지혜로 인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던 이순풍은 침착하고 신중한 성격으로 예언을 할 때도 근거와 논리를 중시하였다. 또한 겸손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며 자신의 예언 능력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의 저서인 추배도는 점성술을 기반으로 한 예언서로 그림과 식으로 각 시대의 중요한 사건들과 국가의 몰락을 예언하고 있다. 그의 예언은 당시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으며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예언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있다. 그의 예지력과 관련된 많은 전설과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추배도 제35상에 국문 일패 기삼추, 세종 수제 소일류, 풍화 윤태 쌍지견, 수천 산곽 우기추, 국문이 닫히고 3년의 가을이 지나 쇠퇴한 왕조는 적은 인구만이 남을 것이다. 바람과 불에 박히는 두 곳에서 보이고 물과 산이 있는 마을은 또 몇 번의 가을을 겪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였는데 국문은 지금 번영한 당나라를 말하며 3년 뒤 왕조가 점차 쇠퇴하다 몰락한다고 말하였다. 실제 쓰여진 시기와 견주었을 때 당나라는 907년에 멸망하고 시대의 혼란기가 시작되었다. 또 추배도 제40상에는 일지 홍행 출장내, 촌내 촌의 취자다. 5위 8년 춘화, 1인 쌍봉 천일치, 붉은 살구나무 한 가지가 담장을 넘고 마을 안팎으로 취한 사람이 많다. 528년의 봄과 여름에 한 사람이 2번 천일의 치욕을 겪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였는데 이 시기가 당나라 멸망 후 혼란기를 거쳐 960년에 송나라가 건국되는 과정을 예언한 것이다. 추배도 제46상에는 1월 여천, 군음참담, 백령내조, 쌍우사조, 해와 달이 하늘에 빛나고 여러 음이 참담하게 빛난다. 백령이 조정에 와서 모이고 쌍우와 사족이 나타난다. 라는 구절이 있다. 이는 몽골 제국의 일원으로 중국을 통치했으나 결국 한족의 반란으로 1368년에 원나라는 멸망하게 된다는 예언이다. 효성대사는 송나라 시대의 철학자이자 예언가로 자신이 내다본 미래를 황극경세서라는 서책에 기록하였다. 이 책은 수비학을 기반으로 한 예언서로 다양한 역사적 사건들을 예견하였다. 효성대사는 1011년 중국 송나라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출생지는 현재 허난성이라 불리는 루양현이다. 어린 시절부터 학문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고 열정과 깊은 통찰력을 가진 그는 겸손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였으며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남용하지 않고 사회와 인류의 발전을 위해 사용했다. 그는 신중하고 논리적인 철학적 근거를 제시하며 예언들을 황극경세서에 기록하였다. 이 책은 숫자와 기호를 이용해 미래의 역사적 사건들을 예측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철학적, 천문학적, 점성술적 요소들을 접목시켰다. 제목의 황은 황제 또는 최고 권력자나 절대적인 권위를 상징하며 극은 극점 또는 최고를 의미한다. 따라서 황극은 절대적 최고 권위 또는
우주의 최고 원리라고 해석할 수 있다. 경은 경서 또는 경전을 의미하며 규범과 원리를 나타낸다. 세는 세상과 시대를 의미하여 이를 조합해보면 경세는 세상을 경영하다 또는 세상을 다스리다 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황급경세서는 우주의 최고 원리로 세상을 다스리는 책 또는 절대적 최고 권위를 바탕으로 세상을 경영하는 원리를 담은 책이라는 뜻이다. 황급경세서에는 명나라의 창시자 주원장이 원나라를 몰아내고 명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을 예언한 구절이 있다. 화룡정정 사해의 승평, 불의 용이 정권을 확립하고 네 바다가 평화롭게 될 것이다. 라는 구절을 보면 용은 주원장을 지칭하며 그가 반란을 일으켜 원나라를 몰아내고 명나라를 건국하여 평화를 이루게 된다고 말한다. 또 북방지마, 입중원 지지, 동천하 이정, 북쪽의 말이 중원 땅에 들어와 천하를 통일하고 안정시킬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이는 북방의 말인 만주족이 중국 중원을 점령하고 청나라를 세우는 것을 말한다. 실제 청나라는 만주족이 세운 왕조로 이들이 중국을 통일하고 안정시켜 태평성대를 맞이하였다. 금색 까마귀가 떨어지고 나무 토끼가 빛나며 옛 제도는 사라지고 새로운 규칙이 빛나리라. 라는 구절은 1911년 청나라를 몰아내고 중화민국을 세운 신의 혁명을 예언하였으며 금색 까마귀는 청나라 황제를, 나무 토끼는 새로운 국가를 상징한다. 이 두 인물의 신비한 예언은 당시 사회에서 일어나는 큰 일들을 예지한 것에서 끝나지 않고 현대사회에까지 그 해석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순풍과 효성대사가 아득히 먼 옛날부터 2000년대 이후 한반도의 운명까지 예언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순풍은 추배도에 동쪽의 작은 나라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이는 천하의 판도를 바꿀 것이다. 새로운 기운이 동쪽에서 불어오리라. 라는 예언을 남겼는데 현대에 와서 이순풍이 말한 동쪽의 작은 나라가 지리적으로 한반도를 뜻하고 그 의미가 맞아떨어지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중국 동쪽의 작은 나라였지만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큰 변화와 성장을 겪으며 20세기 중반 이후 대한민국은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정보기술 및 반도체 산업에서 세계적인 리더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한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발전을 통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삼성, LG, 현대 등 글로벌 기업들은 기술 혁신을 선도하며 세계 시장의 중요 기업이 되었고 K-팝과 K-드라마, 한국 감독이 제작한 영화들이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며 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은 글로벌 문화 트렌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방탄소년단, 블랙핑크와 같은 K-팝 그룹들은 전 세계 팬들을 사로잡으며 한국의 명성을 더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 세계의 기술, 문화를 대표하는 아주 위대한 국가로 자리매김되어 정말 이순풍의 예언대로 전 세계를 한국이 뒤흔들고 있습니다. 또한 효성대사는 황급경세서에 북쪽의 힘이 남쪽으로 흐르며 작은 나라들이 새로운 세상을 열 것이다. 큰 산과 강을 넘어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리라. 라고 기록하였는데 이는 북한과 대한민국의 관계 변화를 의미합니다. 북쪽의 힘이 남쪽으로 흐른다는 뜻은 북한의 국군이 닿아요 해체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에 흡수됨에 따라 남북 통일이 이루어져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질서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하나의 새로운 나라가 탄생한다는 뜻이며 통일된 한반도는 경제, 군사, 문화적으로 강력한 국가로서 아시아와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 예언하였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아주 오래전 우리 한반도의 미래를 예언한 중국의 두 예언가를 만나보았습니다. 이들의 몇몇 예언처럼 현재 대한민국이 글로벌 강국으로 자리매김한 것이 두 예언가의 주장의 신뢰도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머지않은 미래에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위상이 지금보다 더 높아지고 북한이 대한민국에 흡수되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신비의 호수는 더욱 흥미로운 예언들로 찾아뵙겠습니다.